자, 우리 5학년 사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6.25 전쟁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엄청나게 큰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본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간을 먼저 보시면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다. 그래서 6.25 전쟁이죠. 무려 3년간이나 계속된 전쟁이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면서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중에 당연히 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렇죠. 우리의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돕기 위해 참전했던 국제연합군, 그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전사, 죽거나 바로 부상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전쟁이라 하면 여러분,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무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정보도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 민간인이라는 건 일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두 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학살한다는 이야기는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정말 대규모로 죽이는 거를 우리가 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학살을 하느냐? 바로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살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본주의자들을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자기들이 후퇴할 때마다. 자본주의자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를 찾아내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후퇴하거나 할 때마다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서 처형하고 죽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남한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당시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요. 남한 지역은 북한 지역에는 38도선, 지금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남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쪽도 당연히. 그럼 이 남쪽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겠죠. 맞아요? 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만들어졌으니까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으로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많이 이동했을 거야. 반대로 북쪽에 있는 자본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남쪽으로 옮겨왔을 것이고. 그러면 남쪽에서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라 해서 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북한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집이랑 우리가 먹고 사는 직장이나 논이나 밭은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지만 나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족들을 전쟁 나기 전에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시킵니다. 니네 공산주의 빨갱이의 가족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죠. 강제로 가입을 하라는데. 그죠? 그래서 가입을 하고 6.25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고 알고 있죠.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서 국군은 급하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퇴를 하면서 결국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혹시나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차지했을 때 공산주의자의 가족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가족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수많은 그 가족들을 산골짜기에 다 끌고 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부모님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나 그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점령하고 나서 지주라든지 자본가들 찾아내서 반동문자라고 하면서 쏴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국군이 점령하면 또 북한군을 도왔다고 하면 공산주의자라면서 쏴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뼈만 남아있는 그 시신들을 보면
얼마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쟁 중에 당연히 국가는 황폐해지고 건물이나 도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서 굉장히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겠죠.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치? 다 부셔버리고, 폭격하고, 대포 쏴가지고 부셔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부셔졌겠어요. 그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서울 한복판인데 이 건물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얼마나 많은 폭격과 얼마나 많은 대포, 총알 이런 것들에 됐으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이게 지금 뒤에 여기가 조선 총독부 건물이니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지금의 광화문 앞거리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이 폭격 맞은 것 중에서 쓸모있는 물건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국군이나 북한군이 도움을 줬다면서 죽이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쵸, 엄청나요. 우리는 무슨 죄예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으면 북한군 말을 들어야지. 북한군 말 안 들으면 날 죽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 북한군 말 들었다고 또 국군이 들어오면 내가 북한군 도왔다는 사람이 날 죽일 수 있는 거. 북한군 가고 나면 또 국군이 오면 국군한테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죠. 또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또 북한군이 오면 어떡해.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이었겠죠. 그 다음 전쟁 중 가족이 헤어져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도망 다니다가 보니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찾기가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도 엄청나게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네요.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이렇게 6.25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6.25 전쟁은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되겠죠.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세요. 뭐 사망이나 부상, 실종을 포함해서 군인들이 62만 명이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북한군도 역시 보세요. 군인이 93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민간인은 약 150만 명이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너무 컸던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군 62만 명, 국제연합군 또 16만 명, 우리나라를 돕겠다는. 그냥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등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망했죠. 이렇게 중국이나 북한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 당연히 전력이 미국에 비해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민간인도 많이 죽었다라고 꼭 설명드렸잖아요. 남한에서 100만 명, 북한 150만 명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다. 남북한의 인구 절반에 남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네요.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 남긴 교훈.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진행해서 1983년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산가족들을 10,000명이나 가족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보세요. 1983년이에요. 1953년에 전쟁이 멈추고 30년이 지나도록 자기 가족을 찾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왜? 북한에 있는 내 가족을 찾는 것만으로도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공산주의자로 취급될 수 있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넘어간 나의 가족을 찾는다? 반동분자 이런 걸로 돼서 북한에서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가족인데 30년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게 뭐라고. 그지? 이런 비극의 땅이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피난민의 삶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이 피난민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이죠.
왜 부산에 이렇게 보면 부산 영도다리, 부산 피난민 수용소, 부산의 천막학교 이런 게 있냐면 아까 흥남부두 철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때 피난민들이 바로 이쪽으로 부산으로 굉장히 많이 피난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영화 그 국제시장에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5학년 2학기 동안 아주 열심히 배워봤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1년간 2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